네, 반갑습니다. 청년 3단 양도인입니다. 우선 부득이 영상으로 강연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강연 원고를 아랑교단 카페에 업로드를 해뒀으니까 강연 원고를 보시면서 강연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IT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당에서는 문화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강연 개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행편 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중에서 먼저 정기훈련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기훈련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기훈련 11과목이 무엇인지 공부합니다. 이 장에서는 각 훈련 과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추후 수행편 3장부터 각각의 훈련 과목들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마음 공부방에서는 정기 훈련 과목들 중 연불과 좌선 2개 과목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본문 해석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기훈련법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절 정기훈련법.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기훈련 과목으로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해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 조행 등의 과목을 정하였나니 네, 용어 해설을 살펴보면요. 정기는 정할정 기간기로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뜻하고요. 훈련은 가르칠 훈, 익힐련 으로 어떤 일이 익숙하기까지 계속 가르치고 연습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럼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처음에 공부인에게로 시작하는데요. 정전에서 공부인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작년에 배웠던 교의편 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보면 3학 8조는 공부의 요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3학에서도 우리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 그 자체가 3가지 학문이라는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3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공부인이라 표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공부인에게 다음 부분은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기는 정해진 기간이고 법은 우리 교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공부를 하기 위해가 아니라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는 개교의 동기에서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개교의 동기에서 훈련이 나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네, 공부와 훈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훈련은 법을 공부해서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행동으로 자동으로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교법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또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고 낙원으로 일체 생명을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훈련을 해야 성불재종의 서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대종사님께서는 정기에 하는 훈련과 상시에 하는 훈련으로 세분화시켜 주셨습니다.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보면은 제3절의 교전을 보면은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그리고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 공부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할 때는 육근,
육근이라 함은 눈, 귀, 코, 입, 몸 뜻을 말하는데요. 육근을 동작할 때를 뜻하고 정할 때는 육근 동작을 쉴 때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기 훈련은 따라서 보면은 정해진 기간에 하는 훈련이고 또 정할 때 하는 훈련이고 상시 훈련은 항상 하는 훈련이고 또 동할 때 하는 훈련입니다. 정기 훈련은 1월에 다녀온 7일간의 출가 여행 그리고 2월 말에 가게 될 겨울 정기 훈련 등 시간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훈련이 해당됩니다. 반면에 그러면 상시 훈련은 우리가 법회 때마다 봉독하는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모든 육근을 동작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고 또 일이 있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노는 시간에는 경전 법규를 연습하고 의주연마를 하고 새벽과 밤에는 연불과 자선을 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면 대조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교당에 매주 법회를 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훈련,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정기훈련 과목으로 연불, 자성,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 조행 등의 과목을 정하였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공 공부를 할 때 공부 과목들이 있죠. 저는 학사과정을 무역학과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무역학개론, 인적자원개발론 등 정해진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학사 학위가 나오고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정기 훈련 과목도 정해주셨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두고 이 과목들을 반복해서 훈련을 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 훈련 과목은 연불에서부터 조행까지 총 11개 과목을 정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정기 훈련법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정기 훈련 과목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문단만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연불 자선은 정신수양 훈련 과목이요.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요. 상시일기, 주의, 조행은 작업, 시사 훈련 과목이니라. 네. 대종사님께서는 정시에 하는 사막 훈련을 위해서 정신수양 과목 2가지, 사리연구 과목 6가지, 작업치사 훈련 과목 3가지로 총 11개 정기훈련 과목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본문을 표로 한번 정리를 원고에 해봤고요. 그럼 이제 정신수양 훈련 과목인 연불과 자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연불입니다. 본문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연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 귀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 귀에 집주하되 천념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요. 네, 용어를 함께 살펴보면요. 연불은 생각할 염, 부처 불 이라는 한자어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본문에서 우리의 지정한 주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나무아미 타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하여는 계속하여 연속해서 한다는 뜻이고요. 천지만엽은 1000개의 가지와 10,000개의 잎이라는 뜻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의 정신이 욕심 경계를 따라서 천지만엽으로 흩어진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는 한 곳으로 모아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연불은 나무아미 타불 주문 소리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정신수양 방법입니다. 큰 번뇌들을 잠재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란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불을 외우다 보면 정신이 안정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불을 먼저 일정 시간 하고 자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자선입니다.
본문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여 오직 원정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함이니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요. 네, 용어를 살펴보면요. 단전은 저희 원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단전을 가리키는 걸로 배꼽 아래 손가락 3개 정도 아래 위치를 얘기하고요. 주하다는 단전의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고, 주착은 어느 한 곳에 집착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원적 무별이라는 표현은 마음속에 번뇌망상을 다 끊어버리고 청정무관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서 일체의 사량 분별이 잠자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경은 참진 지경경으로 자성,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순연한이라는 표현은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아니하고 제대로 온전하다라는 뜻이고, 양성은 자신의 본래 성품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가꾸고 기르는 일을 뜻합니다. 네, 좌선은 우리의 생각, 마음, 기운을 단전에 오직 집중하는 수양 방법입니다. 연불로 큰 번뇌들을 쳐냈다면 좌선은 작고 미세한 번뇌들을 잠재우고 청정한 본래 마음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고 어딘가에 집중을 하여 에너지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들이 쌓이면 잘못된 집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일상수행의 요법 1조와 같이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있어지기도 합니다. 좌선은 안으로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밖으로의 요란함을 없게 하여 우리의 본래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할 수 있는 정신수양 훈련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신수양 공부입니다. 얼마나 온전한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동할 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강연 원고를 쓰면서 온전히 집중해서 쓰는 시간도 있지만 원고를 쓰면서도 딴 생각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쁜 상황이 되면은 흔히 정신없다는 표현을 쓰죠. 직장에서 바쁠 때 누군가 말을 걸면 친절하지 못한 말투가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정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저녁에 자선을 할 때 수백 수천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알아차리고 다시 단전에 주하고 이것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각에 놀아나기도 합니다. 신입사원일 때 주임교무님이셨던 보사님께 직장생활에서 다가오는 경계들에서 어떻게 마음을 챙겨야 하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보사님께서 평소에 수양력을 길러놓지 않는데 경계가 닥쳤을 때 어떻게 마음을 잘 챙길 수 있겠냐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박세훈 교무님께 자선이 잘 안 된다고 질문을 했는데 자선 10년 해봤나요? 라고 교무님께서 역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무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기훈련을 평소에 해놓아야 상시훈련을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온전한 생각으로 시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조급해하지 말고 이 법을 내어주신 스승님을 믿고 꾸준히 해나가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기 넣어놓은 법문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을 마치며 소감입니다.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대종사님께서 어떤 본의로 정기훈련법을 내어놓으셨고 또 어떤 본의로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지에 대해 집중하며 연말을 해봤습니다.
이를 통해 교법 공부의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교법을 내어주신 대종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강연도 정기훈련 11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안암교당에서는 정기훈련 11과목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공부 기회가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성불제중의 서원을 가진 신앙인이자 공부인으로서 일과를 지켜나가며 꾸준히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